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주 항공 분야 인터뷰는 계속됩니다. 오늘 제가 만나볼 분은 어렵게 모셨습니다. 한국우주산학융합원의 유창경 원장님.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인터뷰하기 전에 거의 2시간, 1시간 반? 얘기 나눴는데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은 어떤 곳인지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은 기본적으로 비영리 사단법입니다. 비영리, 네. 2016년도에 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고 있는 국책사업이 있어요. 대학을 산업단지 내에 넣어서 그 산업단지와 같이 인력 양성도 하고 R&D도 제공하고 고용도 창출하라.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전국의 주요 산업단지별로 이렇게 이제 지역에 있는 거점 대학하고 연계시켜서 하는 그 사업인데 저는 인하대 교수로도 있으니까 인하대에서 인천에 있는 남동 국가산업단지를 연계한 산학융합지구 사업이라고 하는 거의 일환으로 이게 만들어졌죠. 여기에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한 120억 원 정도를 내고 그다음에 인천광역시가 한 145억, 그다음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00억 원 정도. 그래서 이제 인하대도 20억 원 정도 하고 인하대 부지 안에 인천산학융합원을 갖다가 사단법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2017년도.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일들이 주로 이제 항공 우주 쪽에 대한 기업 지원이라든가 인력 양성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항공우주 산학융합원으로 이름을 바꿨죠. 요즘 우주항공 분야 트렌드? 가장 핫한 이슈는 어떤 건지? 항공 분야에서는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커진 드론과 편리한 미래 3차원 교통 체계라고 불리우는 UAM. 이런 분야가 지금 이제 가장 핫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우주 쪽으로는 우주항공청 만들어지고 우주항공청에서 하고 있는 발사체라든가 위성사업, KPS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학계나 산업계의 주로 키워드입니다. 아무래도 좀 장기적인 로드맵을 그리고 있는 관점에서 융합원이 대한민국 좀 대표적인 역할을 또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융합원이 어떤 좀 로드맵 그리고 있는지. 우주항공 쪽에 산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걸 통해 가지고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정신이 밑에 이렇게 깔려 있는 거죠. 그거에 맞춰 가지고서 이제 그 인천이라는 지자체도 그렇고 그러한 그 어떤 산업화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을 갖다가 이제 대학과 같이 양성을 하자. 이제 가장 그게 기본적인 모토이고 이제 저희가 주로 바라보고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분야가 있죠. 우주항공 굉장히 넓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MRO 하는 비행기 정비 쪽 관련된 기술 개발이라든가 산업화, 인력 양성 그리고 UAM 도심항공 교통 체계죠. 그쪽에 많은 노력을 현재는 기울이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씬에서도 융합원이 이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처음부터 저희가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 스타트업이 융합원 쪽에 들어와서 저희하고 같이 성장을 해가지고 회사가 너무 커져가지고 예를 들면 뭐 파블로 항공, 파블로 항공이 융합원에 들어와 있다가 그걸 확대해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잘 나가는 이제 기업이 되고 있죠. 항공우주산학융합원 내에서 같이 있을 적에 다양한 이제 정부 사업이라든가 그 인천시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 같이 고민하고 같이 수행하고 적극적으로 또 홍보도 융합원 통해서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스타트업이 필요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융합원이 많이 이제 도와주고 저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대한 도와주고 스타트업뿐만이 아니라 뭐 다양한 어떤 센터들, 다양한 또 연구 개발 프로젝트 이런 것도 다 또 많이 참여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주도하시는 것도 있고. 융합원의 이제 운영 구조하고도 이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정부나 인천시나 대학의 어떤 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계속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조직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 자립화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국책 사업이라든가 시의 이제 기관 대행 사업 이런 부분들을
받아서 그거를 이제 수주를 하는 거죠. 네, 그걸 네. 기업들하고 같이 네, 대학과 네. 같이 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전문성 있게 나누다가 보니까 네. 연구소라든가 센터가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3개 연구소하고 네. 5개 연구센터를 네, 네.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 항공 산업 분야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는데 아까 이제 5대 이제 경제강국, 네, 네. 우주경제강국. 경제강국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해당 산업 분야에 대한 가치? 아까 잠깐 인터뷰 전에는 아직은 산업적으로 그렇게 가치가 있진 않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와 미래 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이게 이제 우주하고 항공을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네. 돈을 벌 수 있는 산업 쪽으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가, 네. 아니면은 준비를 많이 해두고 나서 나중에 이제 돈을 벌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저기로 그런 가고 어떤 있는가. 뭔가 네.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네. 그 우주항공 쪽으로 돈을 벌 수 있는 현재는 현재는 그런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지는 않아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지원도 하고 네. 해서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통계가 하나 있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 GDP 1인당 국민소득이 네. 이제 36,000불 네. 정도 되는데 이 GDP의 0.3%, 0.4% 정도예요. 항공우주 산업 매출 네. 비중이. 네. 근데 이게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2% 정도. 이제 이 정도 네.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EU, 뭐 일본 이런 곳은 GDP도 크잖아요. 거의 2%인데 우리는 작은데 0.3%밖에 안 되고. 네. 중국이나 인도는 더 적어요, 저희보다. 한 0. 저희랑 비슷해 0.3%. 네. 그런데 여기는 워낙 나라가 크다 보니까 네. 1인당 국민소득은 낮지만 전체 GDP 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로 이제 들어왔고 네. 국민소득이 증가된다라고 네. 하는 관점에서 볼 적에는 항공우주 산업이 반드시 키워야 될 산업 중에 하나인 거죠. 국민소득이 한 5만 불, 네. 6만 불 되는 그 시점을 대략 2045년도로 좀 보고 있는데 네. 그때는 우리나라 이제 GDP의 한 2% 정도까지 성장을 해야 된다. 네. 그러려 그러면 지금부터 그러한 부분들에 이제 많은 지원이라든가 뭐 이렇게 이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우주항공 이 산업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좀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여러 가지 좀 제도적인 거, 역할, 뭐 아까 여러 가지 많이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그거죠. 민간 쪽 자체적으로 돈이 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나가기는 지금 어려운 상태죠. 정부 쪽에서 지원을 갖다가 이제 해줘야 돼요. 근데 우주 쪽은 지금 이제 많이 확대돼서 가고 있는데 항공 쪽은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인식이 항공 쪽은 민간이 알아서 해야 될 분야가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런 부분들이 강해서 그런데 사실은 이제 지금 드론 산업이 커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렇게 커지는데 드론 산업이 커지는데 이게 민간 쪽의 그 수요로 커지는 게 아니고 그 국방 쪽 수요에 의해서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방 쪽에 많은 예산이 책정되고 그거에 대한 부분이 이제 민간 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이제 확대되고 이렇듯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UAM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어떤 이제 정부 쪽 자원이 많이 줘야 되는 거죠.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근데 사실은 이제 아까 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은 공공 수요를 정부가 창출해서 시장을 만들어주는 것도 그러면 이제 자생적으로 민간 시장이 커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사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뭔가 이렇게 돈이라고 연결될 수 있겠죠. 부산에서 열렸던 드론쇼 코리아 성장을 하게 된 좀 전시회가 배경이 우크라이나 전쟁, 또 아까 말씀하신 그 UM이라든지 뭐 항공우주 영역 뭐 이런 부분의 이슈들이 좀 모아지면서 뭔가 이렇게 생태계가 더 커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메시지 같다라는 저도 좀 생각은 했거든요. 드론쇼 코리아에서 그때 대표님께서도 보셨다시피 드론 자체의 기계적인 그 자체로는 여전히 많지 않죠. 중국이 전 세계 시장을 잡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국방 쪽에 응용하기 위한 다양한 다른 기술 부분들 예를 들면은 이제 센서, AI를
이용한 그 표적에 대한 식별, 네. 소수의 인원을 이용을 해서 다수의 네. 드론들을 제어하기 위한 어떤 이제 군집 네. 또는 자율지능 어떤 그런 기술들. 사실 이런 기술들은 국내에서도 이제 네.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드론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산업이 육성되지만 네. 타 산업, 우리나라에 있는 IT 산업이라든가 소재 네. 이런 쪽하고 융합이 돼가지고서 네. 이제 하나의 어떤 그 국방 쪽 어플리케이션 네. 이렇게 네. 가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식의 방향으로 이제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네. 사실 이제 정부가 잘 가이드를 해줘야 되고 네. 우주항공청 이런 네. 데서 이제 가이드를 해줘야 네. 되는 거고 그렇죠. 우주 쪽은 조금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주 쪽에 뭐 시장이 열려서 네. 이렇게 이제 가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고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쪽에 투자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의 지금까지 어떤 성과, 그다음에 뭐 장기적인 좀 로드맵 이 부분 한번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드맵 없는 게 성과를 그냥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게 네, 되면은 자체적으로 매스가 커진 부분이 네, 있는데 네. 이것이 성과냐라고 얘기하면 네. 그냥 그렇죠. 근데 저희가 지표가 네. 한 7년 동안에 그 누적된 네. 정부 사업비 네. 예, 수주액이 1,500억이에요. 와, 1,500억. 어마어마하네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왜 성과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네. 그 돈이 네. 융합원에서 그냥 다 쓴 게 아니고 그쵸. 주변에 있는 기업들과 네. 학교와 네. 같이 그 어떤 UAM이라든가 MRO라든가 네. 또는 우주 쪽 네. 교육 이런 네. 쪽에 이제 사용이 된 네. 거죠. 그러니까는 그만큼 이제 융합원으로서 항공 우주 분야에 네. 이제 그 역할을 해왔다. 네, 지금 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 미래 로드맵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하고 있는 거를 잘 하자. 첫 번째는 MRO와 UAM 쪽의 전문 기관으로서 네. 입지와 역할을 네. 탄탄하게 해가면서 네. 우주 쪽 관련된 부분도 좀 연계시켜서 이제 산업체 육성하고 거기에 필요한 대학에서 전문 인력을 교육시켜서 내보내는 부분도 있지만은 네. 우주 쪽에 필요한 인력이 조금 이제 백그라운드가 있는 분들을 되게 중요하죠. 재교육시켜 가지고서 그쪽으로 전환한다든가 이제 그렇게 해서 하지 않으면은 이제 사실은 산업 간 인력 네. 네. 수급 체계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융합원의 역할이 있다라고 보고 그런 쪽에 이제 신경을 좀 많이 쓸 예정입니다. 근데 그런 어떤 마스터 플랜에서 지금 하고 계신 역할을 좀 더 뭔가 확장하고 기회가 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바빠지지 않을까. 예. 근데 오늘 뭐 사실 시작하기 앞서 1시간 이상 얘기를 나눴는데 그 얘기를 사실 다 담고 싶은데 다음에 또 한 번 더 깊이 있게 그런 얘기할 수 있는 자리 만들고요. 오늘 먼 길 또 인천에서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감사합니다. 또 뵙고 얘기 나누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항공우주 산업을 주도하는 항공우주 산학융합원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